안녕하세요. 대한내분비학회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서는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에 있어서 불임의 원인으로 종종 발견되는 유즙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 분비 내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님이신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이은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이은지 교수입니다. 주로 제가 보는 질환이 내하수체 질환이고 내하수체 종양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다양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내하수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내하수체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기는 불과 이 새끼손가락의 반토막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그 위치하는 곳은 뇌의 정가운데 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하수체에 있어서는 호르몬이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 호르몬은 키를 크게 한다든가 여성에게 있어서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수유를 가능하게 하고 또 갑상선도 조절하고 부신도 조절하고 난소를 조절해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배란을 유도합니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고관을 자극하여서 정자 형성을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하수체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 프롤락틴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프롤락틴 호르몬은 한국말로는 유즙분비 호르몬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이 아이를 갖고 출산한 다음에 수유를 하게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프롤락틴이 올라간 경우가 흔한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프롤락틴이 올라가 있는 그런 환자들이 종종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 즉 만성 심부전증 환자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만성 간질환 환자 등에 있어서도 종종 프롤락틴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 소화기계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프롤락틴이 종종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에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자를 접했을 때 프롤락틴이 올라가 있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약제를 적어도 3일 정도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해봐서 프롤락틴이 진짜로 올라가 있으면 진단을 위해서 검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프롤락틴 내하수체 종양이 흔한 질병인가요? 내하수체 종양 자체가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희귀질환 중에 하나고 프롤락틴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꽤 흔하게 발견되지만 내하수체 종양이 진단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100만 명 중에 약 100여 명 정도 대한민국에서 1년에 약 1000명에서 1500명 이 프롤락틴 분비 종양이 발견되고 진단되고 치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럼 어떨 때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하나요? 예, 프롤락틴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내하수체 그 호르몬의 밸런스를 일단 깨뜨립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2가지 큰 증상이 생기는데 유즙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이기 때문에 유즙이 나온다든가 또는 월경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경우에 일단은 병원에 내원하여서 호르몬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종양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초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해상도 3.0 테슬러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 테슬러 MRI를 시행을 하면 그 종양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약물 치료가 일단은 원칙입니다. 95%까지 먹는 약에 의해서 종양의 크기가 줄고 프롤락틴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효과가 좋은 약제가 나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신경외과 의사께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종양이 크기가 적당하고 수술하기가 용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로 한 번에 완치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95%에 있어서는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몇 년간 치료를 하게 되면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임신 시 발견했을 때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프롤락틴이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배란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니까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월경이 시작되고 배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임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과정, 치료를 없이 일단 임신이 되었는데 프롤락틴 분비 선정이 발견되어서 내원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종양이 임신 중에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을 사실은 계획을 한다 하면은 임신하기 전에 치료를 잘 해서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덜컥 임신 중에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태아에 부작용은 없고, 또 출산 이후에 즉시 MRI를 찍어봐서 우리가 그 후 경과를 또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뇌하체 종양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출산 수유 시에도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물론이죠. 출산 직후부터는 수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유가 종양을 크게 하지는 않고, 임신 시에 여성 호르몬 자체가 종양을 크게 하지,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애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종양이 크게 할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유도 가능합니다. 혹시 남성들에게도 종양이 잘 발견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프롤락틴 B 선정이 사실 대부분 10명의 환자가 있다면 9명은 여성이고 1명은 남성입니다.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올라간 프롤락틴이 배란이나 무월경을 유도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는데, 남성에게 있어서는 그 증상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돼서 종양이 아주 커진 다음에 발견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양이 암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 뇌하체 프롤락틴 B 선정은 99.999%가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안 하면 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치료를 잘하면 거의 99.99%가 다 잘 조절이 되고요. 아주 드물게 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롤락틴 분비의 뇌하체 종양은 매우 희귀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임신, 출산, 수유에 관계되는 중요한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및 진단 치료가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